안녕하세요. 검색엔진 등록 홈페이지 윤영문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마케팅 중에서 블로그 검색, 저품질 블로그 관련 잘못된 소문 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검색과 관련된 소문의 상당수는 블로그 컨텐츠 품질에 대한 고려 없이 검색 이용자 만족도가 떨어지는 블로그라 하더라도 검색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 꼼수와 지금은 검색에 잘 노출되고 있지만 한순간에 어뷰징으로 분류되어 검색 결과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수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최적화 블로그나 저품질 블로그 등 네이버 블로그 검색 랭킹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블로그 검색과 관련된 소문을 모아 진위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많은 포스팅은 삼가고 하루에 1개에서 3개씩 시간을 두고 포스팅한다? 그리고 꾸준히 올려야 저품질을 탈출한다? 정답은 X입니다. 한 주제에 대해 빨리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되고 싶어서 글을 반복적으로 쓰는 것은 좋지 않은 습관이고 정확하게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글을 쓰면 오히려 어뷰징으로 오판될 수 있습니다. 상업적인 블로그가 아닌 블로그가 저품질에 걸리면 일상글을 적어야 한다. 상업용 블로그는 매일 일상글을 올려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검색에 잘 나오려면 놀 시간에 일상글이라도 포스팅해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검색 결과를 고려한다면 결코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특히 기업이나 단체의 블로그라면 누구보다 가장 잘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컨텐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 있는 정보와는 별 관계없는 맛집 소개나 생활 정보 등을 포스팅하는 것은 검색 결과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일상 글인지 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기존에 이용자가 써왔던 주제가 있다면 그 주제에 관련하여 검색 이용자의 입장에서 유용한 정보를 쓸 수 있도록 C랭크가 높아집니다. 즉 결론적으로 10개의 일상글보다는 전문성을 살린 1개의 글이 검색을 통한 방문자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훨씬 검색 결과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블로그를 장기간 관리하지 못하면 저품질이 된다? 정답은 세모입니다. 저품질 블로그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블로그를 장기간 관리하지 않을 경우 활동성이나 전문성이 떨어져서 작성하고 있던 주제에 대한 C랭크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꾸준히 블로그를 관리하면 C랭크가 높아집니다. 검색에 잘 안 나오면 블로그를 초기화하거나 버려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어느 순간 어떤 글을 써도 통합 검색 결과에 블로그 포스트가 노출되지 않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어떠한 노력을 해도 다시는 통합 검색 결과에 노출되지 않으니 차라리 새로 블로그를 시작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패턴으로 블로그 운영을 반복하는 것은 적절한 해결 방법이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유입수 500명은 유지해야 저품질이 풀린다? 정답은 X입니다. 유입수에 대해서는 몇 명 이상이 들어와야 한다라는 기준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특정 수 500명 이상을 유지하라고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블로그가 활성화되어 있을수록 C랭크가 상승하므로 특정 수 이상을 반드시 채울 필요는 없지만 유입수 정보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방문자가 급격히 늘어나거나 공감이 급격히 늘어난 경우 저품질이 된다. 반대로 스크랩, 댓글, 공감을 늘리면 검색 결과에 잘 나온다. 안 좋은 블로그와 이웃을 맺으면
내 블로그도 안 좋아진다? 정답은 X입니다. 방문자 수의 급증이나 공감의 급증과 같이 글 작성자가 제어할 수 있는 지표가 급증하였다고 검색 랭킹에 직접적인 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경쟁 블로그의 검색 노출 순위를 낮추기 위한 행위, 대량 아이디를 기계적으로 생성해 거미줄처럼 이웃을 맺는 어뷰징 패턴, 스택공, 품앗이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조작이 가능한 지표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정 블로그를 검색 결과 상위로 올리기 위해 각종 불법적인 툴을 이용하여 방문자 수를 속이는 등의 행위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은 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각종 스팸 필터링과 어뷰징 제어 시스템이 그런 시도를 막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불법적이므로 무심코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깨끗한 IP 주소에서 포스팅을 해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평소 상업용 홍보성 포스팅을 많이 하는 IP 주소 대역에서 블로그 포스팅을 하면 검색 결과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른바 청정 IP 주소를 쓰기 위해 중요한 포스팅은 외딴 섬으로 가서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PC방 등의 공공장소에서 포스팅하거나 해외여행 중 외국에서 포스팅하는 등 정상적인 상황에서 매우 다양한 IP 주소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IP 주소 정보만으로 해당 IP 주소 대역에서 생산된 문서가 스팸 문서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팸 필터에서 활용한 IP 주소 정보는 블로그의 생성에서 유통까지 스팸 문서의 여러가지 특징적 패턴들과 결합했을 때만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보통의 정상적인 블로그라면 굳이 IP 주소를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포스팅 중간에 IP 주소가 바뀐 것 역시 일정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글을 붙여 넣으면 안 된다? 정답은 X입니다. 사람에게 불가능한 비정상적인 타자 속도로 글이 작성되면 기계가 글을 작성한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가 작성한 글은 스팸 문서로 분류해 검색 결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타자 속도를 계산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글 작성 시각 간격과 글 길이를 고려해 평균적인 타자 속도를 계산합니다. 그렇다면 붙여넣기로 글을 쓴 경우는 직접 타자로 입력한 글보다 당연히 작성 시간이 짧으니 스팸 문서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개의 포스팅을 위해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즉, 글을 붙여 넣어서 과도한 타자 속도로 포스팅했더라도 그 포스팅이 스팸 문서로 분류된 만큼 다량의 반복적 포스팅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글을 수정하면 안 된다. 카테고리를 이동하면 안 된다. 정답은 X입니다. 글을 수정하면 검색 결과 노출에 불이익이 있다는 소문은 그 출처가 어디고 어떤 근거 때문인지 가늠할 수 없는 황당한 소문 중 하나인데요. 이러한 소문 때문에 오탈자나 틀린 정보가 있어도 수정하지 못하는 블로그 분들이 많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정 게시물 하나를 생성해 두고 검색량이 많은 이슈 검색어를 업데이트하면 검색 트래픽을 늘리려는 패턴의 어뷰징이 과거에 잠시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어뷰징을 감지하는 조건이 글의 수정 여부는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어뷰징 개념으로부터 비롯된 소문이라면 헛다리 짚을 격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